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이동원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엔 세 가지 주제 발표 중에서 이제 두 개 부분이 이제 전력, 전기에너지와 관련 부분인데, 저는 이제 소규모 열에너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내용은 제가 한 5, 6년 전부터 과기부, 그다음에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서 충북 혁신도시 내에서 구축돼 있는 그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이용 이제 열 에너지 네트워크 이제 운용 중인데, 그 실증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일단 처음에 시작된 것은 이제 과기부의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이었습니다. 전 정권에서 시행된 이제 사업이었는데, 이 목표는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주민 기피 시설을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지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범부처 사업이었고, 그때 이제 과기부가 몇 가지 제안을 받았는데, 저희가 제시했던 이 소규모 열에너지 네트워크, 특히 태양열 기반의 신재생 에너지 열 에너지 네트워크가 이제 채택이 돼서 과기부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기술 개발하고 실증 연구가 진행됐고요.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충북 혁신도시지만 진천군의 공공 기관들이 6개의 기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고등학교 한 개가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어린이집, 보건소,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총 6개 공공 건물이 있는데, 그런 6개 공공 건물의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그다음에 필요한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지금까지 제로 에너지 건물 이런 사례는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제로 에너지 커뮤니티라고 소규모긴 하지만 조그만 지역 단위의 집단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서 그 에너지원을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시킨 그런 국내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열에너지는 이제 태양열 기반에 완전 자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을 당연히 태양광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 제로를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 제로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 6개 공공기관이 1년 동안 사용한 전력량 이상의 태양광 발전을 이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태양광은 진천군에서 이제 매전을 해서 수익을 얻게 되고, 쓰는 건 이제 한국전력의 그냥 일반 개통전력을 이용한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단지 이제 열에너지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자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천 제로에너지 커뮤니티, 조그만 제로에너지 커뮤니티를 구성할 때 맨 처음에 저희들이 할 일은 그 6개 공공 건물이 이제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건축 도면을 가지고 이 냉난방 부하와 전력 부하를 저희들이 예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제 부하들을 다 먼저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즐겨 쓰는 트랜시스라는 이제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태양열 설비,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지열원 힙펌프, 하수열 힙펌프, 연료전지까지 해서 어떤 조합으로 이루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지 여러 번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다른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교차 검증도 하고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용량, 종류와 용량을 이제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태양열 지벽이 한 1,600m 제곱, 그다음에 힙펌프 50RT급 이제 세대,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750kW급, 그다음에 연료전지 10kW급, 그다음에 이제 열을 저장하기 위한 태양열 같은 경우에 주야간 그 열에너지 부하 격차도 크지만 계절 간 부하 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많은 태양열이 남고 생산되는 열이 남고, 겨울에는 부족한 이런 거를 봄부터 이제 가을까지 생산돼서 남은 열에너지를 계간 축열조, 그러니까 여기서 계간이란 말은 이제 계절간, 시즈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간 축열조에 저장했다가 겨울철에 활용하는 그런 계간 축열조. 그다음에 이제 또 힙펌프 같은 경우는 액티브한 설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할 때 이제 운전을 해서 열 생산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일반용 전기에서 이제 시간대별 전력 요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전력 부하 평준화에도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제 조그만 축열조를 설치해서 주로 야간 시간대, 심야 시간대 힙펌프로 운전을 해서 생산된 냉열이나 온열을
심야 추결조에 저장했다가 주간 시간대 냉난방 부하에 이제 대응을 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건물들이 전부 다 그 업무용 그러니까 뭐 교육용 또는 업무용 건물들이어서 주간 시간대 부하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 부하 이전 효과를 좀 더 쉽게 이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앙에 이제 토양업 제어 관리실 있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태양열과 태양광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설치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 지역이 진천 충북 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이제 공터나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다음에 또 인근에 이제 수질보건센터가 있어서 이제 공간 활용성이 좀 좋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열 지별기를 깔고 그다음에 PV 모듈을 까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태양열 지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열에너지 생산이기 때문에 배관을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제 태양열 지별기를 설치했고요. 그 태양열 지별기 밑쪽에다가는 지열한 힙펌프의 그 열교환기를 지중 열교환기 150m의 지중 열교환기를 이제 27공을 이제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생산된 전기를 이제 전선을 이용해서 그냥 모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 여러 뭐 학교 옥상이라든지 각 건물의 지붕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분산 배치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힙펌프, 연료전지, 뭐 각종 배관 순환 펌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중앙에 통합 제어 관리실을 둬서 이제 그쪽에 위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거를 그러니까 2년간에 걸쳐서 이제 설계와 시공을 다 마쳤는데요. 각 구성 설비들의 이제 상세 설계 시공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업하는 내용을 이제 사진으로 잠깐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공된 이제 사진의 일부분입니다. 위에 맨 왼쪽에 이제 태양열 지별기가 1,600m짜리 깔려 있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4,000 입방메타 용량을 갖는 계관 추결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모듈이 이제 군데군데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 맨 오른쪽이 기계실내에 있는 이제 힙펌프라든지 기타 설비들입니다. 각종 배관제.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성능 측정을 이제 하고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잘 운전이 되는지를 항상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등을 모두 다 갖추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론으로 위에서 찍은 걸 보면은 여기서 그 가운데쯤에 저희들이 통합 제어실이라고 흰색으로 이제 써 있는데 그쪽에 통합 제어실이 있고요. 그 왼쪽에 그 아래쪽으로 태양열 시스템, 오른쪽에 이제 계관 추결조 있고 각 6개 건물들이 있습니다. 맨 왼쪽 아래 이제 고등학교, 서전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쪽이 이제 부하가 사실 제일 컸습니다. 저희들 그 6개 건물 중에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급하는 에너지 한 반 정도를 소비하는 그런 이제 부하처가 됐었는데 이쪽까지 직선 거리는 한 350m 됩니다만은 배관 길이로는 이제 길을 따라서 움직였어야 되기 때문에 배관 길이는 한 500m 정도 되는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이제 저희가 배관을 다 깔아서 이제 소규모 열에너지 공급 그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같은 경우에는 생산된 전력을 매전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태양열 기반이기 때문에 태양열 시스템에서 생산된 열을 계관 추결조에 일단 저장을 하고 계관 추결조로부터 부하 측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난방 운전 때는 계관 추결조에서 바로 그 온열이 공급이 돼서 난방하고 그다음에 온수 급탕용으로 이제 다 활용을 하게 되겠고요. 근데 계관 추결조에 저장됐던 열이 다 소진됐을 때는 이제 보조 열원 설비로 아까 말씀드린 지열원, 수열원 힙펌프를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열을 주로 이제 심야 시간대 생산을 해서 심야 추결조에 저장했다가 그 열을 이제 공급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제 여기 진천 이쪽에 이제 그 네트워크를 꾸밀 때는 6개 공공건물에 이제 태양열 기반이었기 때문에 난방 및 온수 급탕열만 공급한다라고 처음에 이제 약속을 하고 그 진천군하고 이제 협의를 다 마쳤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조열원으로 이제 지열원 힙펌프 또 수열원 힙펌프를 두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그 힙펌프라는 것은 온열도 생산하지만 냉열도 생산하는 그러니까
냉난방 겸용 설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름철에 이거를 이제 놀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그래서 근데 히트펌프를 이제 해서 냉열이 생산되는데 이 전체 건물에 공급할 만큼은 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보조 설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측에는 양해를 구하고 학교 측은 별도의 냉방 설비를 갖추고 온열은 저희들이 다 난방이나 온수급탕은 공급하지만 냉수는 이제 공급 못하는 학교 쪽으로는 나머지 건물들 진천군의 나머지 건물들한테는 저희가 여름철에 냉방도 공급하는 이제 그런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때도 여름철에도 온수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온수는 이제 계관 추결조로부터 공급이 되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전체 개념도를 이제 좀 간단하게 그린 것이고 저희들이 이런 막 써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각 측정 요소 이런 것 그러니까 온도, 뭐 유량, 압력, 소비 전력량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들 이제 위치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제어실 안에 저희들의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고 조그만 이제 홍보실도 갖췄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진천하고 저희가 이제 대전에 소재하기 때문에 뭐 요즘은 뭐 다 인터넷으로 다 연결을 해서 대전 제 연구실에서 그 모니터링 결과와 그다음에 뭐 저희가 원할 경우 수시로 제어 방식을 바꾸는 이런 게 모든 게 다 가능한 이제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은 이제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열 에너지 관련된 화면, 하나는 이제 전기 에너지 관련된 화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저희들이 저희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 과기부 사업은 사실 작년 5월 말로 이제 종료가 됐는데 저희들이 후속으로 산업부로부터 이제 또 별도의 이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별도의 이제 과제를 저희들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거기서 계속 실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시험 기간은 지금 이제 거의 4년째 돼가고 있는 4년째 동안 여태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저희들은 뭐 매일 일일 단위로 뭐 이제 순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 단위의 어떤 엑셀 데이터 파일이 계속 생성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다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결과를 어떻게 운전이 잘 됐는지 그다음에 열 공급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런 작업을 한 2년 이상 할 때쯤부터 이게 저희가 사실 이제 좀 소문이 나가지고 이런 여러 군데서 이런 데이터가 사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제 데이터를 요청을 데이터 활용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이게 관제 서버를 이제 별도로 두어서 모든 데이터를 그쪽으로 넘겨서 일반 사람들이 물론 당연히 이제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겠지만 들어와서 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뭐좀 그 소소한 면이긴 합니다만 결과를 한번 실증 결과죠. 한 3년 반 정도의 실증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맨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거기에 활용되고 있는 그 태양열 지별기의 어떤 효율이 쭉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계절별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효율이 아니라 이제 생산 열량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효율 곡선이 되겠고 효율이 이제 계절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계관 추결조라는 것을 이제 그 유럽에서는 이 계관 추결조를 꽤 여러 군데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진천 케이스가 첫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계관 추결조의 그 운전 상황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운전 결과 최저 내려갔을 때 한 35도까지 내려가고 온도 올라갔을 때는 한 95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 그래프를 왼쪽 아래쪽 이제 아래쪽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이제 장마가 심해가지고 평소에는 2, 3도까지 올라갔었는데 한 3년간은 올해는 한 85도 정도 수준밖에 올라가지 못해서 근데 이제 난방은 시작됐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열에너지 소진이 계관 추결제 열에너지 소진이 좀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보통 때는 한 1월 말에 10월 한 말부터 난방이 시작돼서 1월 말 정도면 계관 추결전에 열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저장했던 열이 소진이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히펌프를 운전을 해서 공급을 하고 물론 당연히 그때도 이제 태양열은 들어오기 때문에 태양열 들어온 것이 어떤 온도 이상이 되면 항상 공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히펌프가 주 운전 그 열원이 됐었는데 지금 올해 생각으로는 1월 중순 전에
계간축열전의 온열이 소진되지 않을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데이터들은 이제 그런 열들을 우리가 힙펌프에서는 열을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썼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요 밑에 그림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심야 축열조를 둬서 그 힙펌프 운전을 야간 시간대로 이제 이전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심야 시간대 운전을 해서 결국은 이제 전력 부하를 이전시킨 전력 부하 평준화에 이제 기여했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전력 부하가 이전된 양을 지금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돌렸기 때문에 무슨 사용된 에너지 양은 뭐 어차피 똑같지만은 그때 언제 사용했느냐, 그러니까 낮 시간대 사용을 안 하고 밤 시간대, 낮 시간대 냉난방이 필요하지만 밤 시간대 운전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각 건물로는 얼마큼씩 갔는지 열 에너지가, 그다음에 힙펌프에서 얼마큼 가고 계간축열소에서 얼마큼 갔고 온수구탕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데이터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과기부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온열 공급의 65% 이상을 태양열로 공급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전체 그 힙펌프의 열원으로 또 태양열의 일부 열을 이용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80% 이상을 저희들이 태양열에 의존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목표를, 물론 이제 그 목표는 저희들이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세웠었고요. 실증 시험 결과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약간 오차는 있었습니다만은 예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요 다음은 이제 그 전력 생산, PV의 전력 생산량을 이제 한 2년 이상 이렇게 쭉 모니터링한 것, 그다음에 실제로 각 건물들에서 전력 소비가 어떻게 됐는지 그 월별, 시간별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또 그 각 학교에서 용도별 전력 사용량, 어디에 활용을 해, 조명에 썼는지 아니면 무슨 플러그 전력으로 썼는지 아니면 팬 동력으로 썼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용한 전력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과기부 사업이 그렇게 종료되는 시점 한 1년쯤 전에 산업부에서 스마트 제로 에너지 시티 사업이 이제 공고가 돼서 저희들이 여기 스마트 제로 에너지 시티 사업은 한 5개 세부 과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진천에 구축된 그 열에너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연구 내용의 일부를 수행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세부 과제를 여기서 맡게 됐습니다. 진천을 통해서 맡게 됐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주 내용은 열거래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한번 실현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거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습니다만은 열거래에 대해서는 열거래는 시도된 바가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여기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진천 에너지타운에 맨 처음에는 위에 오른쪽 그림처럼 통합 제어실에서 일방적으로 6개 공공건물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이제 방식이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그 부하가 큰 그 학교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는 이제 별도의 냉방 설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열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로 서정 고등학교를 열에너지 프로슈머로 이제 또 하나 둬서 통합 프로슈머가 이제 2개가 생긴 거죠. 그 2개가 생겨서 서로 필요한 시간대에 서로 열을 공급해주는 한 번은 통합 제어실에서 공급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서정고등학교에서 열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다른 6개 공공건물에 이제 그런 운전을 저희들이 실증 사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놔뒀던 그런 배관 시스템 가지고는 이제 그 실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열 거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 배관 시스템을 수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술적 요소들을 이제 저희들이 좀 고안해냈다라는 것이 연구 내용 중에 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내용 한두 개만 말씀드린다면은 요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중앙 공급실에서 아까 태양열 기반의 열 에너지를 공급하다가 그다음에 학교에서 공급하는 이런 것 공급하는 양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다른 양을 저희들이 그래프의 색깔별로 이렇게 나타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냉방의 경우에 역시 저희들이 지열원 힙펌프에서 생산된 것, 그다음에 학교 측에 생산된 걸 공급하는 것,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 공급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그래프로 나타냈고 지금은 이제 이 열에너지 프로슈머를 또 한 군데 또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증 사이트 내에서 다른 건물에 또 하나 설정을 해서 열에너지 프로슈머 세 군데에서 서로 이제 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올 겨울부터 시운전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 공급 시스템이 이제 여러 부처에서 알게 되면서 국토부나 농림부 이런 쪽에서 유사한 연구 과제가 이제 발주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재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기대 효과를 말씀드린다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개별 건물 단위 제로에너지 건물 이런 케이스는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뭐 20년 이상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제로에너지 커뮤니티 단위로 가야 된다. 지역 단위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자급률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진전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경우에 특히 열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실증 운전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뭐 이제 지금 신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에너지 거래가 분산 전원 분산 에너지원 간 에너지 거래가 있을 때 지금은 전력 거래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열에너지 거래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기술적 타당성을 저희들이 본 연구를 통해서 입증했다는 이런 성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